황금선 매매 창시자 실계좌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시죠. 개월 6개월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실전 매매를 통해 또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박진섭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면서 예. 마감을 지었습니다만 다소 많은 아쉬움이 남는 오늘이기도 했어요. 시장 예. 어떻게 보셨나요? 뭐 시장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아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지수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개별주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뭐 그런 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미 2주 전인가요?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관이 매수세에 가담이 되면 종목 상승 종목들이 확산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면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을 놓고 보면 기관들이 매수세에 가담을 했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하락 종목수가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로 보니까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현상이 역시 벌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오늘 매도세를 보였죠.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서 저희가 보니까 상승 종목이 약 500개가 좀 넘고요. 또 하락 종목 수는 거의 뭐 800개가 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요새는 상승 종목 수가 확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투자하실 때 잘 좀 보시면서 최근 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투자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동향까지 면밀히 보시는 거 중요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들 함께 돌아보도록 할게요. 예. 준비됐나요? 예, 화면이 나와라. 예, 뿅! 네, 소프트 캠프가 114%, 그린 케미칼이 110%, 그러니까 100자 넘어서 더 올라가는 거 보자고 했는데 눈으로 확인을 또 같이 하게 되네요. 대정학은 45%, 경보제약이 오늘 흐름 급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81%.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인콘, ECS, 성우전자, 근데 이거 뭔가요? 백금 TNA. 이건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운지 어쩐지는 아무튼 그 후의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무료 방송 저희 빼고 했던 무료 방송에서 슈프리마 HQ로 14%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AS 할 종목 많다고요. 뭐부터 해볼까요? 사실은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 종목이 신고가 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캠프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테마가 나중에 후에 나와서 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재택근무 관련주, 코로나 환경에서 재택근무 관련주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죠.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어떤 업무 협약을 맺는 가운데 사실은 이 소프트 캠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회사의 말 그대로 저희가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신규 적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관련주로 급등을 했고요. 2차로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협업, 이 부분 때문에 또 2차 상승을 보였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정치인 테마주를 묶였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를 묶이면서 모 정치인의 테마주를 묶이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멘텀이 엮여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낚시를 가셨을 때 낚싯대를 한 개 들이우시는 것보다는 2개, 3개 들이우시는 게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은 실적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주가 조정을 보이다가도 이런 식으로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를 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정체가 참 다양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구글 테마주, 마소 테마주, 그다음 재택근무 테마주까지 다재다능한 종목인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성창 기업 지주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종목이 다 11월 이후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를 갔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개의 어떤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뭐 합판, 마루, 그리고 폐목재 재활용 이런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주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방 산업이 당연히 건설 산업이 되겠죠.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건설업, 뭐 조선업, 이런 뭐 철강업 이런 업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종들이 최근 들어 핫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좋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 역시 아까 소프트 캠프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게 항상 그렇죠. 제가 아마 이거 말씀드리는 시점도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이 시점 그리고 황금선이죠. 황금선을 터치했을 때 아마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보인 후에 조정 후에 그 말 그대로 횡보 조정이죠. 횡보 조정을 보인 후에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5일선을 황금선을 강하게 이탈한 적은 없죠. 그 얘기는 힘을 모았다는 얘기죠. 힘을 비축한 가운데 다시 강한 슈팅이 5일선을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사실 상승 마감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창기업 지주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도 지금 모멘텀, 건설업 이 앞에 전방 산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다시는 초까지도 이렇게 가만히 좀 저희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그 종목 수익률 얘기를 하면서 경보제약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장중에 계속 째려봤는데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래도 좀 고점은 내주긴 했어요. 7.34%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 요즘 흐름 보면 진짜 싸놨긴 싸놨습니다. 저거 봐요. 꼬챙이가 그냥 양꼬치도 아니고. 네, 양꼬치.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앞에 소프트 캠프 성창기업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신고가 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소프트 캠프 또 성창기업 지주, 경보제약 다 11월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신고가를 갔고요. 근데 중요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2만 원에 근접을 하면서 50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양꼬치라고 하셨나요? 네, 드디어 받아주시네요. 아까는 정말 민망하게 하나도 안 받아주시던 이벤트를. 앞으로 잘 받겠습니다. 네. 양꼬치를 길게 달고 계속 내려왔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때도 위협했죠. 아주 무섭게 고점인 것처럼. 근데 여전히 뭐 오늘 그걸 마치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다시 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어떤 차트, 제가 이런 어떤 흐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말씀드린 점이 이 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점에서 왜 말씀을 드렸는지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새 트렌드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저희가 차트를 보고 사실 매매를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매도 사인이거든요. 근데 계속 윗꼬리 다는 음봉 계속 나오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 위로 가거든요. 파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많았죠. 보니까. 사실은 차트를 보면 오히려 매도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효성 TNC 20만 원 돌파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듯이 이 경보제약도 2만 원을 돌파하고 2만 원에 안착하게 되면 경보제약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치료제죠. 여러분 저희가 백신은 저희가 저희가 기존 약품을 말 그대로 재탄생시켜서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그 백신을 코로나 백신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지만 치료제는 힘듭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만드는 아직 그 성공한 회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큰 모멘텀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경보제약은 종근당 계열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뉴스 모멘텀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을 끝낼 수도 있다. 이 모멘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년도 1월 달에 국내에서 조건부허가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그런 어떤 또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뉴스 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계속 윗골을 달고 있지만 이런 트렌드가 바로 그런 뉴스 프로를 기대하면서 떨어질래도 밑에서 매수세가 받쳐주고 이런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프로 두 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내년도 1월까지도 사실은 이런 뉴스 프로 기대감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1%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일자 하나 붙여서 181
기대해 볼게요. 웃음으로 답해 주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또 AS 종목 12월 19일이면 토요일에 얘기를 해 주셨어요. 무료 네. 방송에서. 예. 이건 저는 들은 바 없으니까 예. 여기서 또 방송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거 아니에요. 예. 모멘텀이라든지 이야기 살짝 조금 더 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제가 무방에서 그저께와 뭐 어저께 무방 슈프리마 HQ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뒤에 바지 좀 없애주세요. 참 이런 게 왜 뜨는지. 예. 아무튼 슈프리마 HQ는 제가 토요일 날 무방 때 유일하게 이번 주에 관심 종목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장중에 14% 넘는 상세를 보였죠. 그리고 아마 경보지역처럼 비슷하게 한 7%대를 상승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있는 그 업무 자체는 저희가 바이오 인식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 매출이죠.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89%.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코로나 환경에서 말 그대로 수혜주기도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올 9월까지 저희가 보면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은 11% 증가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한 뭐 약간 감소했습니다. 7.9%. 그런데 코로나 영향을 코로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상당히 선전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지금은 사실 아마 여러분 보실 때 보면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주목한 이유는 지난 고점이죠. 똑같습니다. 지난 고점을 돌파하고 윗골을 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중요한 건 종가 부분이 지난 고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종목이 아직 더 상승할 힘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양봉인 상태에서요.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오늘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주가 상승 흐름을 갖다가 저희가 이 종목이 설사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 매수세. 왜냐하면 이 종목에 관심 갖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지점 고점이 8,950원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 충분히 돌파할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문가님은 거래량 같은 건 안 보세요? 거래량도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로 보게 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 잘 모르긴 한데 예. 전 거래량보다 더 크게 터져서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할지. 전 거래량 터졌는데 윗골 달고 내려왔지만 오늘 올라가는 흐름은 이 종목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앞으로 탄력도가 좋아질 걸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오늘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보인다거나 흐름이 안 좋으면 사실 이 거래량은 의미가 없지만 오늘 상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상승을 위한 거래량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들어도 어렵긴 어렵네요. 저는 그냥 전문가님 도움을 항상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AS는 다 도와드렸고 계좌를 공개할 시간인데 넵튠을 또 다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지난주 목요일에 시간 없어서 그냥 뭐 맞습니다. 수익만 똑똑 얘기하고 끝냈는데 예. 다시 갖고 오신 이유가 오늘 하락에 있나요? 넵튠 오늘 일단 주가가 저희 보시면 넵튠 종목은 하락을 했고요. 물론 하락했습니다.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 들을 거예요. 예, 오늘 한 7%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무방이죠. 제가 지난번 무방에서 제가 지난주 무방이죠. 지난주요. 그때 제가 넵튠을 비롯해서 제가 나폭 과대주 3인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지난주에 다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중에 넵튠이 제일 좋았죠. 거의 지난 한 주 거의 한 40%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항상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 가운데 과연 어느 점에서 저희가 지지를 보일 것인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가 흘러내리다가도 반드시 저희가 공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때 아마 이 전일이죠. 전일부터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한 40%가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읽어내려면요.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어디가 그 저점이 되는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저점이. 그래서 후행성 지표인 차트가 아니라 선행성 지표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물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거래량 이것도 물론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는요. 사실은 제가 3만 원 돌파하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종목 나폭 과대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끝났다 이런 그쵸. 개념 아닌 거죠? 아직 안 끝났죠, 당연히. 보유자들 되게 예.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쵸. 끝나지 이건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거 끝나지 않았고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린 항상 주가가 급등합니다. 예, 그리고 순간 하락이 크게 나옵니다.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과연 바로 또 다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종목은 반드시 이제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1차 파동보다 힘이 점점 약해질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더 강한 시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는 1차 파동 때 이런 흐름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다시 또 저점을 찾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튼 넵튠 뭐 매수 시점이 되면 제가 다시 뭐 무방이든 방송이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종목은 아직 끼가 살아 있고 다시 2차 파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오늘 물론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고 이 종목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제가 이미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 넵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음 시간 내에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빛마을님께서 보유자분들 수익인데 왜 걱정이라고 했는데 수익 깎이는 것도 보유자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AS 도와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고요. 끝난 건 아니고 재진입 시점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유망주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월요일에 항상 AS만 하고 밤방송에서 유망주 얘기해 주신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저녁 방송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또 24일이니까 유망주 함께 기대해 보면서 박진서 전문가님 보내드리고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빨간맛 2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